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6번째 페이지. 소년탐정 김전희를 연륜으로 제압해버리는 중년탐정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튜디오가 좀 으스스합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올여름, 잡지사가 간담이 서늘해지는 역사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른바 박광일의 CSI 과학수사대 라고 해서 여기서 CSI는 조선 사건 일지 줄임말이라고 끼워 맞춰봤습니다. 예. 그럼 뭐 이 시간엔 조선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과 뭐 그에 대한 수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건가요? 네, 그 최근에 범죄 관련된 영화 보면은 이제 항상 등장하는 게 이제 시신 검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때에 따라서 부검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범인 또는 범죄의 어떤 상황들을 추측하거나 확인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제 과학수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그 문헌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돼서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던 무원록이라고 하는 책과 관련된 거라서 네네. 그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선시대 좀 중요한 두 개의 어떤 살인 사건. 을 보려고 하는데 예. 하나는 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사건. 미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죽은 사람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사건이 되고 네. 또 다른 하나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무언록을 통해서 네.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범인을 이제 정확하게 찾아냈던 그 두 개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인 사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좀 흥미진진한 네.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조선의 과학 수사라고 하니까 또 궁금해지는 점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그 첫 번째 그 말씀드릴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계속 수십 번 등장하는 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윤백원 독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백원이라는 네. 사람인가요? 네, 윤백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이 왜 이제 실록 기사에 자주 등장하게 되냐면 그의 삼촌이 윤원영입니다. 윤원영 유명한 사람인가요? 그렇죠. 예. 우리 정난정 윤원영. 예. 그러니까 정난정. 그 윤원영의 형이었던 예. 윤월로의 아들입니다. 아, 그리고 네. 그 부인이 중종의 맞다리였던 효해공주. 윤백원의 부인이요? 네. 그러니까 중종의 부마예요. 그러네. 사위네. 그러니까 예. 중요 어떻게 보면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독살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수사 과정에 대한 어떤 논박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왕실과 엮인 사건이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조정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윤백원 독살 사건. 그럼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짚어주시지요. 네, 1592년 이제 임진왜란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왕실의 족친, 그러니까 윤백원이 율무죽하고 삶은 쇠고기를 손님들하고 같이 먹다가 즉사했습니다. 즉사했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땐 단서입니다. 이게 율무죽이랑 삶은 쇠고기. 네, 예, 기억해 그러니까 놓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예. 문제는 정실의 딸 개미치, 그러니까 그냥 딸입니다. 딸은 이제 딸 이름이 개미치예요? 개미치예요. 당시 여성의 이름은 좀 이렇게 좀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그 개미일까요? 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도 단서인가? 네. 그래서 개미치는 율무죽을 아버지한테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첩의 아들 서자죠. 서자였던 윤덕경은 네. 쇠고기를 아버지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 메인 디시가 쇠고기하고 율무죽이었는데 네. 율무죽은 딸이 쇠고기는 서자가 보냈으니까 이걸 먹고 죽었을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현장을 추측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독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검언관이 왔습니다. 검시관이 왔는데 검시관이. 네. 그런데 이제 검시관이 이제 그 목구멍에다가 윤백원의 목구멍에다가 그 은비녀를 넣었는데 은비녀로 이렇게. 예. 근데 색이 변하질 않은 거예요. 색이 변하면 독이 검출된 건데. 그렇죠. 그럼 독이 변하면 이제 그 독을 가지고 다시 음식을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이 문제를 초반에 확인을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사가 지지부진되면서 이 결과를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네. 죽기는 죽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고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병으로 죽은 건 아닌데 아니다.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건이다. 어. 근데 우리는 판단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놓아 버린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상황들을 다시 이제 탐문을 해봤더니 당시 왔던 손님들도 전부 다 한두 숟갈 음식을 먹고 다 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쇠고기가 되든 아니면 율무죽이 됐든 무언가를 먹었으면은 이 탐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도 이상 반응이 나왔군요. 그렇죠. 그럼 예. 이제 손님들한테 뭐 어떤 걸 드셨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초등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황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증거 수사가 아니라. 짐작으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효도밥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애초에 이제 본처의 딸이 보낸 쇠고기랑 네. 첩의 아들 서자가 보낸 율무죽을 한 밥상에 올려놓은 것부터가 약간 좀 요상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그 딸 개미치와 서자 윤덕경 중에 더 의심을 산 용의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정황 증거를 따지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예. 당시에 이제 그 조사관들이 뒷조사를 했더니 딸이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와. 네, 윤백원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네. 개미치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 그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그 어머니 재산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미치가. 네, 조선 저기까지만 하더라도 부부라도 재산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예요? 공주잖아요. 효의공주. 네, 그러면은 그렇죠. 당연히 여러 지역에 궁방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재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딸이 그걸 요구했구나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네. 아버지 세장 갈 텐데 그 재산은 나한테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버럭했겠죠.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면서 일단 사이가 벌어졌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딸도 개미치가 과부가 됐나 봐요. 그렇습니까? 남편을 여의고 나서 예. 그 종하고 추문이 난 거예요. 또 스캔들이 예, 있었군요. 스캔들이 있으니까 예. 아버지가 볼 때는 도대체 너는 몸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한 소리 하셨겠죠. 한 소리 하셨겠죠. 또 갈등이 생겼겠고. 네. 예.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개미치에게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의심의 눈초리. 이거는 범인은 개미치 같아요. 제가 개미치 봐도. 같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제 근데 문제는 네. 그 윤덕경도 중요한 문제고 서자. 예. 그다음에 그 재산 문제가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면은 그럼 개미치가 죽거나 아니면은 개미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윤덕경이 그 재산을 다 가져가잖아요. 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네. 그렇죠. 그런데 윤덕경은 어머니 첩이 살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백원의 첩이 살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모자가 짜고 첩도 같이 사주를 했을 수도 있죠. 저 정실의 딸이 없으면 네 몫이 커질 텐데. 라고 그 첩 그분이. 그렇죠.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이 만든 음식에도 독을 넣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서 독을 넣어서 그걸 뒤집어 씌우거나. 아들아, 내가 개미치가 올린 반찬도 같이 올릴 테니까. 그렇죠. 너는 네 음식에 독을 타. 그렇죠. 범인은 윤덕경이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 세 사람이 모두 신문 과정에서 죽었어요. 예? 개미치도 죽고요. 예. 그 첩이었던 복도 그 윤덕경의 어머니도 죽고요. 예. 윤덕경도 매를 맞아서 죽은 거예요. 신문 받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뻔한 거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 속에 보면은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실토해라. 네가 독을 넣느냐.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난 안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또 누군가는 분명히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셋 다 용의자가 죽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 줄이 틀고 곤장 때리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사건을 그냥 정황 증거를 통해서 개미치가 범인인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개운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미치의 자식이 예. 우리 엄마가 예. 범인이란 증거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첩의 자식이 더 수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그 탄원을 올린 거예요. 13년 뒤에. 개미치의 아들이.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윤백원의 또 다른 예. 그 이제 천출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개미치로 볼 때는 숙부가 되는 네. 그런 그 사람을 네. 범인으로 몰아가서 한때 그 사람 범인으로 만듭니다. 이 사람은 용의선상에도 없었던 인물인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12년이 다시 지나서 네. 야 이거 아무리 봐도 개미치인 것 같아 해갖고 25년 만에 네. 결국은 그 딸이었던 개미치가 네. 범인으로 확정되고 이 사건은 종결
됩니다. 25년 동안 약간 이도저도 아닌 수사를 했던 느낌이고 무엇보다 너무 망자가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망자가 많고 사실은 이거는 네. 정황 증거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은 당시에는 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네. 이거는 미제 사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신문하다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도록 신문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조선시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만약에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증인신문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처음에 가져갔던 그 은비녀가 문제였던 거예요. 은비녀가 좀 성능이 안 좋은 거였나요? 그렇죠. 이게 순도가 낮은 거였습니다. 아, 이게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예. 순도가 낮은 은비녀는 예. 독이 닿아도 변색이 안 돼요.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살이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그걸 가지고 다른 음식들을 조사를 했고 역학 조사를 했으면은 예. 충분히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 은비녀에서부터 말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조사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신문에 의존하는 자백에 의존하는 그런 조사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나름 과학 수사인데 그 과학 장비를 좀 안 좋은 걸 줬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사건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1796년 그러니까 정조 때 있었던 황해도의 양성항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군요. 황해도 평산 양성항 사건. 양성항도 사람 이름인가요? 네, 이 사람도 이제 그 죽은 사람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선생님? 이 양반이었던 양성항이 네. 약간 이게 품행이 좀 방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약간 조금 이렇게 건들거리면서 문제가 다녔던 것 많아요. 같는데 예. 어느 날 길가에 지나가다가 평민 처녀였던 조금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되게 몸이 아담한 스타일이었나 보죠. 이름이 조금이었으니까. 약간 쪼꼬미 느낌이네요. 네네네. 예. 그런데 쪼꼬미. 예. 이 조금이를 여러 사람이 보는 백주 대낮에 껴안아버린 겁니다. 추행이네, 추행. 성추행이죠. 예. 근데 지금도 성추행이 큰 죄지만 그때는 예.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그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양반이 평민 여성을 범했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당연히. 크죠. 예.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 아버지였던 이춘대라는 사람이 예. 양씨 집으로 항해하러 나타고 아버지는 칼을 들고 예, 갑니다. 눈 돌아가죠. 네, 예. 그래서 칼을 들고. 예. 저기 양반 누구냐 양성항이 나와라. 네. 그러니까 양성항은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양계수, 양성항의 아버지였던 양계수가 네. 사죄를 했다라고 일단 표현이 나옵니다. 그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사죄를 했다. 네, 내가 저기 이서방 내가 미안하네. 내 우리 아들을 잘 가르치겠네. 뭐 요 정도 했겠죠. 예. 그런데 뒤돌아서 보니까 화나잖아요. 내가 평민한테 내 아들 때문에 그 가해자의 아버지가 사과를 하고 나니까 네. 내가 평민한테 사과한 게 약간 좀 면이 안 서는 것 같다. 면이 안 서는 거죠. 화가 난 거죠.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아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네. 이게 그래도 이제 제대로 된 집안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불러다가 회초리. 엄청 혼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엄청 혼내는 가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 말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양성항이 갑자기 네. 그 당시 이제 그 집집마다 그 두부 만들려고 가지고 있었던 간수 이게 독극물이거든요. 염도 있는 물. 염도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 광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예. 이거 마시면 위험해요. 예. 근데 이거를 홀딱 마시고 네. 죽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나가 죽으라고 했더니 진짜 간수를 마시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혼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양계수가 이제 또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한번 혼낼 수 있는데 아들이 진짜 죽었네. 얘가 또 그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가에 고발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뭐라는 사람이 와서 이춘대라는 사람이 와서 이춘대 조금이 아버지. 조금이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을 죽였다. 라고 말을 해요? 유기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허위잖아요, 허위. 허위 고발인 거죠. 무고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평산 부사 사또였던 평산 지역의 사또였던 유광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일단 사건 접수를 받습니다. 사건 접수를 받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범인을 색출하기 전에 시신부터 먼저 봐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은 그 검시를 하러 가마라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검시를 하러 이제 양성항네 집으로 오게
됩니다. 아, 사또 유광천이 네. 검시를 하러 집에 왔습니다. 그 살인 현장에, 네. 사망 현장에. 네.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CSI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조선 그다음에 이제 뭐죠? 사건 일지. 일지를 이제 작성을 하는 마음에 겁니다. 드시나 보네. 괜찮은데. 예, 예. 그래서 이 네. 유광천이 이제 먼저 의사를 데리고 옵니다. 아, 의사 있어야죠. 예, 왜냐하면 의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자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기가 필요합니다. 기록할 사람. 명색이 사또인데 자기가 적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서류를 챙겨오게 하는데 그때 이제 서류가 뭐냐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 시는 그 시신을 가리키고 장은 장부를 가리킵니다. 아, 시장. 예. 그러니까 시장을 가리키는데 그게 검시 보고서고 여기에 70개 항목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쭉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정컨대 그 양성왕의 아버지 양계수는 네. 이춘대가 교사를 했을 거라고 아마 주장을 했을 겁니다. 아, 조금이 아버지가 분에 못 이겨서 자기 아들을 목졸라 죽였을 목졸라 것이다. 죽였다. 왜냐하면 시신에 어.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상처가 없는 상황에서 죽었다면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교살밖에 교살.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유광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교살이라고 그러면 목을 졸라 죽이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목에 이제 손자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여기다가 그 막걸리 지게미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지릅니다. 그러면 예. 거기 손자국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네. 예. 근데 그게 없었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70여 개 체크리스트에 그런 것도 체크리스트에 있는 이제 거죠. 거기 쭉 있는 거죠. 손자국이 있는가? 예. 했는데 그다음에 몸을 아니요. 다 벗겨가지고 맞은 자국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시를 할 때 옷을 입히면 안 되잖아요. 예. 옷을 다 벗겨가지고 어디 상처가 있고 그게 어떤 상처가 생명의 위협까지 갔는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과정 속에서 교사를 한 적이 없어. 시신의 외상이 없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럼 시신의 외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내부를 봐야죠. 독살이잖아요. 독살.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독살이니까 네. 이제 독극물에 의한 사망 사건을 일단 추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해간 순도 100%. 또 은비녀. 좋은 은비녀. 네, 좋은 은비녀를 네, 네. 이제 그 항문에다가 꽂았습니다. 그랬더니 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이게 이제 광물질이 확 색이 까맣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은그릇, 은숟가락 관리하기가 힘든 이유가 이제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네. 그래서 항문이 변했으면은 그럼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네. 그 변을 채취합니다. 변조사하는구나. 네. 예. 그리고 거기를 그래서 희석시켜갖고 가열을 했더니 소금 같은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약간 지금 변을 그러니까 약간 국과수에 보낸 느낌이에요. 국과수인데 이제 현장 조사를 현장 국과수. 현장 국과수 거죠. 우리는 이제 사건 현장 일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현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네. 그 가서 해봤더니 이거는 소금 독살 그러면 이제 당시 상식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자살할 때 쓰거나 독극물로 썼던 간수겠다. 아, 변을 가열해서 소금이 나온 걸 보고. 네, 와. 여기까지 이제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택수색 영장을 스스로 발부하고 예. 스스로 이제 조사에 들어갑니다. 다 속전속결로 현장에서 네, 모든 게 우리는 이루어지네요. 현장에서. 예. 그러니까 네. 조선 사건 일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마침 집에서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간수의 빈 사발이 발견된 겁니다. 아, 이건 증거다, 증거.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복로치사. 그러니까 간수를 먹고 몸 안에서 그러니까 독 성분이 퍼져서 죽음에 이르렀다. 복로치사로 로 결정하면서 오히려 아버지 양계수를 무고죄로 잡아 넣었습니다. 잘했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수사반장 같은 쭉 올라가죠. 이 사건은 아들의 죽음에 이 분노했던. 사건은. 네. 그러면서 이제 자방이 쭉 올라가고 이제 그 최불암 아저씨 이렇게 쫙 돌아서는 그 느낌에 이제 유광천이 이제 싹 돌아서는 그 느낌의 이제 사건 해결. 그러네요. 시신 검시만으로도 검안만으로도 해결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진짜 과학 수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좀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검시 전문서가 굉장히 조목조목 네. 항목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 검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시가 잘못되면은 죽은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엉뚱한 사람이 죄인으로 몰려서 그럼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검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때 아마 유광천이 했습니다만 제시하고 삼시를 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 검시는 세 번 했을 세 번까지가 기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초검하고 복검, 그러니까 처음 검시하고 두 번 검시하는 사람을 네. 다르게 넣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유광천이 했잖아요. 네.
근데 유광찬이 복검을 하면은 자기가 처음에 의미가 검시한 없죠. 거를 예. 그대로 다시 쓸 거니까 네. 제3의 인물을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관료들을 아니면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관료를 데려다가 네. 검시를 하게 합니다. 네. 근데 두 결과가 일치한다. 네. 그러면 상권까지 안 갑니다. 그렇죠. 더블 체크를 한 거니까. 예, 근데 두 검시가 약간이라도 오차가 있다. 네. 그럼 상검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상검을 했는데도 판단이 안 선다. 네. 그러면 시신을 묻습니다. 땅이에요. 네. 뭐지? 얕게 묻어요. 예. 얕게 묻어서 다시 언제든지 팔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냉동고가 있잖아요. 그 시신 냉동. 근데 그때 냉동고가 없으니까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관을 하는데 훼손되지 그냥 않게? 묻으면 훼손이 되니까 네. 석회를 뿌립니다. 아. 석회가 닿으면 방부 효과가 있고 주변의 흙들이 모두 굳어버려요.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른 전문가가 와서 검시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거죠. 여지를 남겨놓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시가 예를 들어서 유광천이랑 그다음에 의사랑 그다음에 이제 서기가 들어갔잖아요. 네. 모두 나가시오 모두 나가라고요?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야 우리 오늘 바쁜데 빨리 끝내자 이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 사람들 말고 아무도 없으면 네. 자기들끼리 대충 할 수 있다. 자기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 야 오늘 빨리 끝내 이거 뭐 하고 그냥 끝내자 네. 이거 뻔한 사건 아니야 뭐 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죽은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피해 관련된 가해 관련된 그다음에 제3의 사람들이 모두 참관을 합니다. 그래야 허투루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옆에서 보더라도 아니 사또나리 이건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내가 놓쳤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시신의 경우는 네. 최소한의 인원, 그러니까 가족들만 음. 참관하도록 해서 한편으로는 어떤 인권을 좀 보호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이제 그 유광천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검시를 했겠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 진짜 늘 보면 허술한 나라가 아니에요. 왠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대충 높은 사람이 한 명이 와가지고 쓱 보고 뭐 이렇게 된 거네 하고 끝났을 것 같습니다만 보면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네. 특히 이제 선생님 정조 임금의 경우에는 철저한 검시를 굉장히 강조한 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정조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 아마 예, 이제 예. 그런 어떤 영향들이 여기 사건에도 반영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검시 문제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라고 지방 사또들에게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정조가. 네. 특히 이제 검시형 은비뇨 이거 준비 잘해라. 이거 잘못하면 독살 여부 파악하지 못하지 않느냐. 당시 과학수사의 필수템이 지금 은비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독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은비뇨는 가지고 다녔다. 근데 그게 은이기만 하면 되지 꼭 비녀 형태로 들고 다닐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은 막대기라든지 은짝대기 뭐 이런 건 예. 될 텐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어쨌든 예. 은비녀를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 생각은 여차하면 또 뭐 비녀로 쓰자 뭐 이렇게 알뜰하네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은비녀를 한번 입안에 넣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어떤 그 장치를 통해서 독사를 이제 검시를 할 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으면 이게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게 은비녀가 사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각수라는 중화수를 네. 다시 씻어가지고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예. 또 다시 변하면 이건 독살이 맞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네. 한편으로 이제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독살이 거의 확실한데 애매하다 싶으면은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죽은 사람 입에다가 밥알을 넣어놨다가 네. 한두 시간 물려놓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밥알을 꺼내서 옆에 있는 닭에게 지나가던 달걀에 지나가던 닭이든 키우던 닭이든 네. 먹입니다. 근데 얘가 먹고 이상 반응을 보이면 이건 그렇지. 독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 이 사람 보고 잠시 한번 그거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닭이 네.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도움을 검토할 수 줬네요. 있도록 예. 하는 부분들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처럼 그 정밀한 부검까지는 못 갑니다. 시신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외과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눈으로 검시하고 겉으로 드러난 상처를 통해서 사인을 파악하는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을 이제 네. 구성을 하게 되고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민망한 경우 여성들이 죽었는데 이제 그게 분명히 뭐 좀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드러났다고 판단하면은 검시를 하지 않고 이제 뭐 사안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초사 같은 문서로 그냥 이렇게 시신 검시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그러기도 가끔은 했다.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살인 사건이 접수되면 검시관들이 사람들 데리고 의원이라든지 이제 서기 데리고 가서 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기록을 하는데 그 신문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오갑니다. 그 안에 용의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관계자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밥을 먹다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를 나중에 그 사또나 서기가 옮기는 과정에서 한문으로 정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메모하고 정서 내용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아, 좀 어려운 말로 쓰게 되는 거죠. 어려운 말로 쓰게 되고 본인의 판단이 들어가요. 아, 그 그러니까 기록이. 속기록 쓰듯이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면 이때 이후 인조 때 이후로 네. 현장의 신문 기록은 구어체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아, 구어체로 쓰라고. 예, 그래서 구결이라 그래갖고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까지 넣어가면서 네. 그 쭉쭉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어. 왜냐하면 이거를 문어체로 쓰는 순간 관리들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맞아, 판단하는데 맞아. 애매한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구어체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해서 평민들 말투를 그대로 담았고. 그렇죠. 얘가요, 제가 봤는데 그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 있고요. 맞아요. 뭐 이런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네네. 와, 근데 예. 이거를 나중에 눈에 상처가 나서 근데 그 상처라는 게 그 뉘앙스와 그렇지, 맞아요. 완전히 크게 잘했다, 막 잘했다. 그래서 막 피가 철철 흘렀다라는 느낌하고는 다르거든요. 잘했네. 이제 이런 내용들도 갖고 있어서 네. 일종의 이제 녹음 같은 역할을 예. 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름 체계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바탕이 됐던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무언록이라는 책을 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조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 책의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증수 무언록 대전 또는 증수 무언록 언해라고 볼 수가 있어서 1905년까지 이 책은 중요한 살인 사건을 포함한 시신 검안에 쓰였던 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중국 원나라 그 왕열라는 사람이 지은 무언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들여온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무원 원한이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구나. 예. 죽은 사람이 원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목 잘 지었네. 네, 그래서 어떤 시신 검안을 통해서 범죄 행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나라 사람이 쓴 거면 조선 이전부터 있었던 책이네요. 근데 고려 말에 이미 들어왔는데요. 아,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의 사례나 또 중국의 문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세종대왕께서 야 이거 내가 봐도 어렵다. 예. 이거 우리가 좀 읽기 쉽게 좀 바꿔라. 라고 해서 이제 무언록의 해설판을 만듭니다. 아까 언해가 있었죠. 네, 근데 예. 언해 이전에 이제 신주 무언록이라 해서 줄을 답니다. 아. 그런데 이 줄을 다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예.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요? 이거요? 허준 선생. 잠깐 세종이잖아. 그 비슷해요. 어이? 맞아요. 의사한테 맡깁니다. 유효통이라고 하는 예. 양반인데 예. 이분이 의사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의학 지식에 풍부했던 당시 향약 집선방이라고 하는 책을 세종 때 만들었는데 네. 이 책의 책임 편집자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야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시신에 대한 문제들을 네.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법무부에서 하지 말고 네. 이거는 저쪽에서 어디죠? 보건복지부 그렇죠. 예, 쪽에서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 예, 하고 법무부에서는 나중에 추가로 검토만 해라.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무언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조선에서의 특수한 상황도 있었다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무언록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중국 그 원래 무언록에 그 중국에서는 네. 이 살인을 할 때 비상을 안 쓰는 모양이에요. 비상 도구로 쓴 비소를 비상. 그 결정으로 만든 게 이제 비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조 때 그 검언관이 공식 검언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은 네. 비상을 먹고 죽었다. 그래서 비상치사 예. 이렇게 썼는데 예. 형조에서 그러니까 네. 법무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 서류 봅시다. 우리 무언록을 기준으로 하는데 무언록에 비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언서는 무효입니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랬더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비상으로 독사를 하는 건 조선에서 주로 있었던 그런 일인데 이게 일인 이제 거군요. 중국에서 들여온 예. 책이니까 중국엔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번 매뉴얼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예외가 논란이 생기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숙종 임금께서 예.
야, 그 시신을 네. 검시가 1차, 2차 끝났는데 안 됐다고 묻고 네. 다시 꺼내는 건 네.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아이 숙중 적절하지 않지 않냐? 환승연애 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 아무튼 본인은 그렇게 동방예의지국에서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일단은 그 묻은 거는 예. 다시 조사하지 말자. 아, 그래요? 1, 2차 갖고 해결하자. 근데 이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범죄자들이 네. 사람을 죽이고 묻어버립니다. 아 다시 못 파게 하니까 매뉴얼이 이렇게 숙종임금이 거기에다가 일종의 거기에다 지침서를 내린 거 아니에요. 매뉴얼에 허점이 생겼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조임금이 네. 이거 다시 복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검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묻고 다시 파내는 걸로. 석회로 해서 네. 이렇게 이제 내리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안에서도 약간의 이제 조선 나름대로의 고민과 또는 왕에 따른 어떤 성향에 따른 변동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영조임금께서 예. 우리 정리합시다. 그러면서 증수무원록 대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증수무원록을 그러니까 다시 우리 조선에 맞는 실정에 맞도록 예.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사또들도 좀 편하게 읽고 또 나중에 그걸 좀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기 네. 위해서 네. 증수무원록 언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증수무원록 언해가 일반적으로 지방으로 나가는 사또들이 필독서가 되니까 예. 아까 이제 유광천 그 부사께서 네. 현장에 갔을 때 양성왕 사건. 예. 나는 이걸 읽었지. 그리고 시장도 있지 하면서 들고 가서 네네.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좀 오랜 시간을 두고 발전을 해온 어떤 무원록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마치면서 조선에서는 이제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도 궁금한데 그걸 좀 정리해놓은 기록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증수무원록 언해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은 살인 사건을 그냥 범주하지 않고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그걸 구분해서 보니까 예. 지금하고 사는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도에 의한 살인 사건, 그다음에 이제 사적 구제에 의한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뭐 체포 투옥 신문 과정에서 죽는 사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수에 의한 살인 사건. 참고로 이제 복수 같은 경우는 조선 시대에는 상당 부분 용납된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행치사, 그 다음에 여성 관련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분 살인 사건 이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근대에 오게 되면은 1800년대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개항지에서 일어난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 동학과 관련된 살인 사건.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무덤 문제가 살인 사건으로 굉장히 많이 퍼집니다. 네. 산송 살인 사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여러 어떤 사건들은 지금하고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예전에 조금 이거는 좀 뭔가 좀 이렇게 무서운데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데 기괴하고 이런 사건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증수무원록 언해를 통해 서 살펴볼 수도 있겠으나 이제 살인 사건 자체라는 면에서 조선 시대의 좀 엽기적인 그런 거 좀 찾아주세요. 네, 그런 사건들을 네. 조금 이제 준비를 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예. 오늘의 이제 증수무원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탐정이 되어서 예, 네. 예, 같이 중년 탐정이 조선 되어서. 사건 예. 일지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를 토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야 그렇군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네. 예, 그럼 구체적인 사건을 또 한번 같이 우리가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년 탐정 박광일 선생님과 조선 사건 일지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